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부터 제가 직접 진행하는 주말 유핑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 유핑 일부로요, 이 가을에 생각나는 영화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은요, 낭만의 계절, 이 센티멘탈해지고 또 향수, 노스탈자를 갖다가 이렇게 자극받고, 왠지 이제 이 중년 이후에 가을은 좀 많이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가을 탄다, 뭐 봄 탄다 말은 있지만 여름 탄다, 겨울 탄다 말은 없고, 특히 가을 탄다라는 말은 가을에 심리적으로 매우 좀 우울해지거나 이 센티멘탈해진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을이라는 것이 왜 이 감상적이냐? 이 봄은 이 새로운 생명, 한겨울에 모든 것이 죽어 있다가 이제 나뭇가지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푸릇푸릇해지면서 생동적 기운이 생기는 계절이죠. 그래서 봄은 이 봄비가 오더라도 별로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이제 가을비가 오면 그것은 굉장히 좀 우울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을 가운데서 가을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만추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만추라고 하면 한 10월 20일 정도부터 11월 한 10일 정도까지의 기간, 그 기간이 가을 만추 정도의 가장 적합한 시간이 아닐까요? 11월 말 정도만 되면 벌써 겨울의 분위기에 들어가고 영하로 떨어지니까,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기온이 한 자릿수고 바바리 코트를 입고 목에 머플러를 하고 다니는 그 타이밍, 그리고 낙엽이 길바닥에 구르는 그 타이밍이 만추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만추 하니까 이제 영화 만추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오늘 가을날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영화들을 몇 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오늘 이 영화 해설을 듣고 영화를 한번 일부러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추라고 하면 영화 제목 그대로 이 만추가 좀 있었죠. 영화 만추. 이만희 감독이라는 한국 영화에서 좀 그야말로 일찍 세상을 떠난 천재적 감독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만희 감독의 영화 중에서 덜국하는 피었는데 라는 영화 하나만 본 것 같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이 계몽영화, 애국영화를 갖다가 장려를 했죠. 그래서 이만희 감독도 시대를 이기지 못해서 나름 만드는 영화가 이 포항의 그 학도병 이야기, 북한 이 침략군과 포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 학도병들의 이야기가 덜국하는 피었는데 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러 간 게 아니고 지금은 뭔가 지금 제목도 생각나지 않는 영화를 조방 건너편에 자유시장 저 뒤쪽에 있는 허름한 동시상영 극장에서 그 외화를 보러 갔다가 외화하고 이본 동시로 상영하는 것이 덜국하는 피었네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아마 보러 갔는지 싶어요. 자, 그래서 그 영화를 토요일 날로 생각이 드는데, 토요일 날 공연히 집에 일찍 가기는 싫고 거리를 헤매다가 이 극장을 찾아서 갔는데, 그때 덜국하는 피었는데라는 영화를 처음부터는 못 보고 나중에 봤습니다. 영화 포화 속으로 있죠, 한국 영화. 그 영화에 나오는 내용과 이 덜국하는 피었는데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한국 영화 특히 뭐 당시 계몽 영화 중에서 나름 그래도 재밌고 볼만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영화가 이만희 감독의 영화였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만희 감독 영화 중에 유일하게 지금 그때 극장에서 본 유일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감독의 이 만추는 1966년에 신성일과 문정숙,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만추의 스토리는 빤하지요. 감옥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이제 중간에 휴가를 받아서 이제 자기 고향을 이제 다니러 가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와 이제 애정 관계를 엮이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스토리를 넉갈 정서와 함께 담은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평론가들이나 후세에 회자되는데 실제 이 영화는 구할 수가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해 한국 영화 전성기입니다. 66년이면 이 수백 편의 한국 영화가 만들어지고 신성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영화 현장을 한 3군데씩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이 영화는 영화 필름이 나중에 그때 밀짚 모자 여름에 많이 쓰고 다닐 때 테두리로 필름을 이렇게 넣었는데 그 필름용으로 영화 테이프가 싸구려로 팔려 나가서 몇 개 이 컷 사진 외에는 영화의 내용이 전혀 지금 영화의 원본이 사라져 버려서 소실되었습니다. 참 한국 영화 그렇게 옛날 영화도 아닌데요. 초창기 영화도 아닌데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만희 감독이 인생의 걸작을 만들었다. 당시 한국 영화와는 다른 또 다른 어떤 정서를 이 영화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유명했죠. 이만희 감독은 산포 가는 길이라는 황석영의 소설을 또 영화해서 당시 하청 계급의 애환을 다룬 영화로 유명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이만희 감독의 만추는 보지 못했고요. 일본에서 나중에 만추가 영화화로 한번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찾고 있습니다. 찾으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5년에 김기영 감독이라고 한국이 낳은 이 괴짜 감독, 그야말로 이 괴기 감독이라고 불리우는 화녀, 충녀 등 그야말로 한국 영화에서 잘 없는 공포, 스릴러 영화를 또 여인의 한 등을 다룬 그런 영화 감독이죠. 그 화녀는 굉장히 유명하게 여러 차례 영화화되었습니다. 이 김기영 감독은 자신의 그 영화 속 내용처럼 나중에 불에 타서 집에 화재가 나서 숨지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기영 감독이요, 자신의 식으로 변주해서 괴기스러운 만추라는 영화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제목이 만추라고 쓰지 않고 육체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습니다. 이 영화는 남자 주인공으로 이정길, 여자 주인공으로는 당시 30대 중반이던 김지미 씨를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버림받고 학대당하다가 살인에 연루되고 교도소에 갔다가 규휴를 얻어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지금 남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 속에서 또 나중에 후일날 만나자고 교도소 앞에서 약속을 했지만 이정길은 김지미를 위한 선물을 살려다가 이 사람도 수배된 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이 김지미, 이정길의 죽체 약속, 사실은 만추를 리메이크한 영화인데 그걸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간간히 한국 영화를 틀어주는 영화 TV 채널에서 이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부분으로 이렇게 봐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영화도 당시 영화로는 좀 쇼킹한 그런 이 김기영식으로 변주한 긴장, 또 변태적 어떤 남성의 등장, 여성의 한 이런 것들을 나름 담고 있었어요. 이것은 낭만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묘하다는, 에로틱하고 묘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영화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김수용 감독이 1982년에 김혜자 씨, 그 유명한 배우 김혜자 씨와 정동환 씨를 캐스팅해서 만추를 다시 만들었죠. 물론 그 해 대종상도 휩쓸고요. 평이 괜찮았지만은 이미 한국 영화의 말기 그리고 에로 영화의 전성시대 때 나름 이 만추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도 이 영화를 일부만 봤고 앞에부터 끝까지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면 김수용의 만추를 이제 한번 보고 싶었는데요. 김수용의 만추는 김혜자 씨가 연연을 했고 나중 그 만추의 가을 분위기가 충분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만희의 만추보다는 모자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만들어진 만추 영화가 있죠.
네 번째 만들어진 만추 영화가 무슨 영화인가 하면 현빈과 탕웨이를 캐스팅해서 김태용 감독이 미국 시애틀로 무대를 옮겨가지고 이 만추 영화를 찍었습니다. 결혼을 한 이 탕웨이가 한때 자신과 좋아했던 한 남자를 죽여가지고 이 살인죄로 감방에 가 있는데 이제 엄마가 죽어서 이 휴가를 얻어서 집으로 또 오는 과정에서 제비족인 현빈을 만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만나고 헤어졌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싸우는 탕웨이 모습, 또 그의 과거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중에 다시 현빈을 만나게 되면서 둘이서 시애틀 수산시장이라든지 곳곳에 명소를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만추에는 약간 판타지간, 놀이공원에서의 판타지간 장면이 등장하고 볼 때는 좀 생경했는데요. 보고 나서 두고 시애틀이라는 기후, 시애틀은 밴쿠버와 비슷하게 가을에 비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미국 북부 태평양 연안, 캐나다 쪽에는 가을에 이 향취가 굉장히 심한 데죠. 안개가 쫙 낍니다. 그래서 안개 낀 시애틀 시내, 그리고 시애틀을 향해서 들어가는 장거리 버스 속에서의 만남, 그리고 시애틀의 그 놀이공원과 시장 등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늦가을의 분위기가 아주 물씬합니다. 그래서 왜 김태용 감독이 시애틀을 선정했나? 만약에 시애틀이 아니었더라면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우리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멜로 영화에서 나오는 멜랑콜리한 시애틀과는 다르게 아주 그 시애틀의 뭐랄까요? 고독하고 또 적막하고 어떤 서글픈 애상적 정서가 이 김태용의 이 만추에 담겨 있습니다. 어쨌거나 김태용은 만추를 찍으면서 탕웨이를 낚아가지고 지금 자기 부인으로 두고 있죠. 그래서 영화 만추2는요, 평가는 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은 탕웨이라는 걸출한 배우, 탕웨이는 연기를 정말 잘합니다. 헤어질 결심에서도 탕웨이의 연기가 아니었다면요, 도저히 그 영화가 이렇게 평범한 영화로 전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태용이 그 만추에서 탕웨이의 그 널씬한 키, 또 이 눈물을 머금은 듯한 큰 눈, 그리고 시애틀의 언덕, 그 시애틀의 안개, 시애틀의 바닷가 모습들을 정말로 예상적으로 잘 표현했고요. 이렇게 엔딩 장면에서 이제 이 탕웨이가 이 현빈을 기다립니다. 두 사람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교도소로 돌아갈 때 휴게소에 내려서 현빈이 잡히죠. 현빈은 이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어떤 제비족 하면서의 사연 때문에 끝없이 쫓기고 잡혀갑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탕웨이는 이 자기가 나오게 되면 기다리겠다라는 그 휴게소에서 현빈을 기다리는 모습에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과연 현빈은 올 수 있었을까요? 영화로 생각을 해보면 현빈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추 4개의 영화, 만추를 둘러싼 이만희 감독의 오리지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약속, 이 영화는 볼 수 있어요. 열심히 찾으면. 그리고 김수용 감독의 만추, 이것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용 감독의 현빈 탕웨이가 나오는 만추, 이 영화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늦가을에 볼 수 있는 만추 영화들을 좀 한번 이렇게 만끽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자, 그 외에도 늦가을 정서가 예상적인 영화로는 천미밀을 제가 권유합니다. 천미밀이 무슨 늦가을이냐? 홍콩 영화인데. 아니죠. 끝장면을 보십시오. 저는 끝장면에 월량 대표 아적심 이 노래, 덕여군의 노래가 나오면서 그 뉴욕의 뒷골목 전파상에서 덕여군이 사망했다라는 그 전파상 텔레비 뉴스 보도가 나오는 속에서 지나가던 또 장만옥이 멈춰서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다시 재회하는 장면에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어깨를 맞대고 이렇게 전철로 지금 중국 광저우에서 홍콩으로 들어왔다가 홍콩에서 가전연분을 이렇게 주고받다가 결국 각자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뉴욕으로 따로따로 떠나서 우연히 뉴욕 거리에서 다시 이제 홍콩으로 돌아가려는 장만옥 두 사람이 마주치는데, 그때 두 사람이 입은 옷이 뉴욕의 가을의 옷을 딱 입고 만납니다. 그래서 가을에 울려 퍼지는 월량 대표 아적심, 정말 엔딩 장면이 그 영화보다 더 멋있었던 영화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뉴욕 하면 이 상당히 위도가 높은 쪽에 있죠. 대서양 쪽에 있지만 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센트럴 파크의 가을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지요. 뉴욕의 가을입니다. 영화 제목이 2000년도에 리차드 기어하고 위노나 라이더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리차드 기어는 고급 식당을 하는 뉴욕의 한량이죠. 그야말로 여자 좋아하는 그런 한량입니다. 혼자 사는 라이든, 이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근데 위노나 라이더는 과거에 이 리차드 기어와 정분을 나누었던 한 여인의 딸인데요. 우연히 만났다가 둘이 사랑에 빠지고 위노나 라이더가 그야말로 아주 심파적으로 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위노나 라이더도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그렇지요. 참 이쁘고 연기도 잘하지요. 리차드 기어는 뭐 멋있는 남자입니다. 이 둘이가 나이 차를 극복하고 센트럴 파크의 낙엽 속에 거니는 장면, 그 하나만으로도 이 가을에 이 영화를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뉴욕을 다룬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죠. 주윤발과 종총이 89년에 찍은 가을날의 동화입니다. 자, 미국의 애인을 따라서 이민을 온 홍콩 여성이 애인한테 버림받고 그를 딱하게 여긴 건달 주윤발이 그를 돌봐주다가 서로 사랑에 빠지고 헤어졌다가 마지막 장면에 그 미국에 가면 바닷가에 나무로 만드는 쭉 다리들이 많이 있죠. 바다로 높게 향해 있는요. 그래서 거기에 주윤발이 레스토랑 주인이 되어서 위노나 라이더와 조우하는 마지막 장면을 다룬 이 장완정 영화입니다. 장완정은 홍콩에서 보기 드문 여성 감독으로 사랑 이야기, 드라마 등에 굉장히 탁월한 천재적 감독이죠. 그래서 장완정이 만든 가을날의 동화. 자, 주윤발이 다른 영화에서는 홍콩의 갱스터로 나오지만 이 영화에서는 약간은 불량하지만 의리 있고 또 사랑에 빠지는 이 스윗 가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제가 어릴 때 보고 이 가슴이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 근래 영화로 하나를 소개하자면요. 자, 이거는 가을이 아니라 봄입니다. 근데 뉴욕에 봄비를 내리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을이라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비 내리는 가을의 뉴욕 거리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영화를 봤고, 얼마 전까지도 가을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봄비였습니다. 어쨌거나 봄비, 아니 가을비가 내리는 와중에 이 스토리 아기자기하고 좀 너무 디테일하고 또 너무 코믹하고 너무 또 아이러니를 통해서 이 인간의 이 내면을 아주 코믹하게 표현하는 우디 알렌, 최고의 이 스토리텔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우디 알렌 감독이요, 나이가 엄청난데도 아직도 영화를 정력적으로 잘 만들고 있고요. 이 사람 영화를 보고 나면 대부분 기본 이상은 합니다. 대부분 인간의 이 마음에 담겨 있는 이 사랑의 감정을 현실과 또 이상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가시까지 보태어서 아주 즐겁게 표현해 주죠. 그래서 우디 알렌을 싫어하는 감독도 많은데 사실은 이 사람의 영화 굉장히 잘 만드는 훌륭한 감독입니다. 어쨌든 이 우디 알렌이 2020년에 레이니 데이 인 뉴욕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주연이 요즘 시쳇말로 확 뜨는 이 뉴크런츠입니다. 이 티모시 살라메, 굉장히 잘생긴 남자지요. 호리호리하게 이태리 배우인데 이 티모시 살라메, 그리고 엘러 패닝, 이 패닝 가족 배우들이 많지요. 그리고 또 뜨는 배우 셀레나 고메즈,
이렇게 3명이 나오는 20대 초반의 청춘이 뉴욕에서 또 가식적이고 위선을 드러내고 진실한 사랑을 찾는 과정을 하루 사이에 묘사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비 내리는 뉴욕 거리, 자,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요. 비 내리는 뉴욕 거리와 인간의 가식, 위선, 사랑 등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보고 싶다면 나름 이 영화 특유의 정서도 있습니다. 굉장히 로맨틱한 비 내리는 유럽의 가을이 있고 또 재즈 음악도 나오고 그러죠. 또 미국의 상류층의 이 호화로운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많은 사람들이 평점을 적게 줬는데요. 저는 영화가 모든 것이 주제의식이 명확하고 또 모든 것이 대중의 기대에 부합되게 결말을 맺어야 된다라는 데 반대합니다. 그래서 레이니 데이 인 뉴욕 영화 장면이 가을비라고 생각하고 딱 보면요. 정말 시즌에 적합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가을을 이렇게 상징하는 영화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늦은 가을에요. 이런 영화를 본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가을 분위기를 이렇게 머릿속에 유념하시고 이 영화들을 보시면요. 가을에 좀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좀 더 센티멘탈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 간간히 영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생